영업주의 활동의 관리 중에서 14장 영업 경비, 세일즈 익스펜스 경비에 대한 영업 활동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경비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한지 또 경비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가 또 경비를 어떻게 집행하는 게 좋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영업사원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보면 어디 가서 출장을 갔다 하면 잠을 자는 거니까 숙박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왔다 갔다 교통비, KTX를 탄다, KTX 비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자동차 뭘 넣어야 돼요? 기름 내요. 기름값이 들어가고 또 자동차 기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고속도로 고속도로에 하는 비용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 지원비, 여기서 차량 지원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기차나 고속버스 같은 거 탈 때 교통비고 차량 지원비는 차량을 운행함에 따라 들어가는 기름값이나 그런 그 고속도로 톨비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식사비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가서 내가 출장 갔다. 근데 혼자 밥을 10,000원짜리 먹었다 하면 그 식사비라는 표현을 쓰고요. 접대비는 거기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접대비. 김영란법이라는 이상한 법이 생겨가지고 김영란이 누구예요? 김영란이 대법원 판사였는데 그 사람이 만든 법이 그래서 김영란법인데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식사는 얼마 이상 안 된다. 3만 원. 우리 학교는 얼마나 돼 있어요? 되게 10,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10,000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밥 먹는 거가 1년에 학생 1인당 10,000원 한도 내에서 1년에. 그러니까 그 식사하고 밥 먹는 거를 대주는 대학은 대한민국 우리 대학이 아마 유일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친밀하게 학생들 잘 관리하라고 하면서 교수가 뭐 월급 받아가지고 계속 학생들 밥 먹는 걸 다 그걸 대면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년에 10,000원 한도 내에서 정부는 여러분들 교수님들하고 10,000원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먹는 건 교수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규정상이 이렇게 관리를. 접대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경비가 왜 중요하냐? 영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영업 경비를 남용하면 다음에 하니까 남용이나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업 경비가 영업 전략의 하나 수단이기도 하고요. 총 지출하는 것 중에서 그 영업 경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업 경비가 중요하다. 영업사원 영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경비를 지출하게 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 경비가 영업사원의 어떤 호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영업 경비는 외부에서 일을 할 때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생활 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에서 영업 경비를 지급하는 건 좋겠다. 영업 경비를 측정하는 방식이 영업 활동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영업 경비를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게 되면 영업사원은 신규 고객 창출이나 신제품 판매 같은 데는 잘 소홀할 수 있다. 영업 경비의 집행 방법에 있어서 영업 관리자와 영업사원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겠다. 회사는 영업 경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지급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 영업 경비를 집행하는 방법을 보면 영업 경비 집행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 중에서 영업 경비를 회사가 지출할 것인지 혹은 영업사원이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결정해야 된다. 만약 회사가 분담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 한 분 보험사원이 와서 특강한테 이런 얘기했죠. 내가 1년 동안에 나한테 들어오는 총 연봉이 1억 5천이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1억 5천은요. 1억 5천에서 영업경비를 써요. 영업경비를 그 양반이 보통 얼마 쓰냐면 3천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랬잖아요. 명절 때 뭐 선물을 한다거나 고객과 만나서 차 한잔 했을 때 차값 차이가 낸다거나 뭐 밥 먹으면 밥값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억 5천 중에서 3천 정도 이제 그런 경우처럼 개인이 어떤 프리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되게 연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영업경비를 쓰게 합니다. 이게 위에 거고요. 영업사원의 부담입니다. 영업사원의 수입이 전적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커미션으로 의존하게 되면 흔히 이 경우에 쓰는 방법인데 방문 판매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팔면 그 판매액의 2%를 그렇게 비용으로 쓰라. 회사의 무제한 부담입니다. 영업사원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에 정반대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회사가 무제한적으로 영업에 관련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이 쓰겠어요? 적게 쓰겠어요? 남용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근무할 때 일정한 직급에 올라가면 이제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직책이 있어요. 법인카드를 예를 들어서 회사에 상무다 하면은 지난번에 어떤 전무 우리 저기 대전에 어떤 학생이 전무로 왔는데 본인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판공비가 한 달에 400이라고 하더라고. 400이라는 한 달도 400만 원을 접대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자기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 법인카드를 아무렇게나 쓰면요. 그 위에서 오너인 사장을 다 알아요. 그 리스트를 쫙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영업을 위해서 썼는지 그냥 개인 밥 먹은 건지 친구들하고 밥 먹고 밥값 내줬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의 어느 위치에 가서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목숨이 길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곧 법인카드를 뺏깁니다. 어떻겠어요? 나도 딸 녀석한테 내가 얼마 전에 2달 전에 내가 그 카드가 기식에 있길래 하나 주면서 너희 카드 하나 줄까?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한 달에 50만 원씩 써는 건 내가 아빠가 해결해 줄게 했더니만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가지고 그랬거든요. 야, 50만 원까지 마음대로 써라. 내가 주겠다. 싫다고 그래. 그 나중에 가면 그것들이 모아지면 내가 증여세를 내야 돼. 왜냐면 내가 지역에 노후수 사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카드가 계속 써야 된다. 그걸 모아가지고 그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50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식가에 10년에 5천만 원까지 마음대로 줘도 증여세 안 내니까 힘들 없지만 내가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누가 나한테 공짜로 50만 원 정도 매번 쓰다 보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할까? 또 여유가 있을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단과대 다른 교수님인데 자기나 교수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데 카드를 주면서 너 50만 원까지 교수님들하고도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네가 써라. 딱 줬대요.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썼대요. 그때 이만 뺐더래요. 너무 많이 쓰니까. 참 좋아 보였어요. 그 말이나 저희가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나도 자식한테 저 자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식은 그게 부담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저기 하지 뭐 아버지한테 돈. 근데 사실은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나 누군가 내가 줄 수 있는 여건에 간다고 하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줄 때가 행복해. 줄 때가요.
회사의 제한적 부담, 회사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 중에 일반적인데, 각 항목의 지출 한도를 정해놓는 방법과 하루 혹은 일주일 지출 한도를 정해놓은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다. 경비 지출 예측이 상당히 정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항목별, 일별 지출 때문에 융통성이 떨어진다. 일주일 동안 뭐 영업하면서 30만 원 한두 개 써라. 또 일별, 주별 또는 항목비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획수해 놓으면 때에 따라서 어떤 융통성 발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혼합 방식은 무한정 부담하는 방법하고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방법을 혼합해서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하튼 영업경비를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영업사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 유지비와 관련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그냥 교통비 산정한 지급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KTX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비행기 탄다. 그러면 비행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인석이 있어요. 비행기 사기 좋은 비즈니스석은 비싼 거고요. 이코노미석은 싸요.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나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한 3,400씩 차나요. 3,400씩. 네. 근데 회사의 사장이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수업을 주고요. 회사에 쪼무레기가 간다고 하면 비즈니스 수업을 줄 리가 없죠.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내가 타보니까 5시간 전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없겠더라고. 근데 5시간이 넘고 한 10시간, 12시간씩 타면 이코노미 석을 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안 타봤나 비행기요. 오히려 통로 쪽이 더 좋아요. 통로 쪽은 다리를 뻗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통로 말고 비즈니스석에서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작할 때 제일 앞자리가 얼마 비싸냐면 유럽까지 가는데 한 20만 원 드네요. 앞자리는 한 30cm 차이가 더 깁니다. 다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원하면 미리 신청을 해서 20만 원 정도 더 내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가 하냐면 회사라고 하는 것은 다 직급에 따라서 너는 비즈니스 타, 너는 이코노미 타, KTX도 너는 KTX 택시를 타, 너는 KTX 타, 너는 새마을까지만 타, 너는 무궁화 타.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구분됩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그 교통비 산정의 지급 방법에 따라서 교수가 서울 출장 간다 하면 KTX 일반석 줄 거야 아마. 그러나 저기 요새는 직원들도 KTX가 우리나라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차량을 지급해서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 영업사원인 경우인데 회사에서 차량을 지급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회사가 여유가 있는 회사겠네요. 영업사원이 자신의 차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대신에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지원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달에 고정급으로 30만 원씩 유지비를 지원한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변동은 네가 운행한 키로수에 맞춰서 주겠다는 게 변동. 그 표 15-1을 보세요. 거리 산정 고정수당 제도 예시를 보면 영업사원이 A 영업사원은 1년간 주행거리가 영업활동을 위해서 10,000km를 써요. 총 변동 비용은 킬로미터당 3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고 고정비는 500만 원 해서 총 비용은 8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킬로미터당 800원이 드는 거죠. 800원 곱하기 만 해서 8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거리 산정 고정수당으로 하면 킬로미터당 그냥 500원씩을 줘버리면 500원 곱하기 만 하면은 얼마가 돼요?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비교하면 거리 산정 고정수당하고 총비용은 300만 원 마이너스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비영업사원이 2만 킬로를 이용한다.
총 변동비용이 킬로미터당 300원까지 하면 2, 3은 600만 원이다. 고정비용 500만 원 치면 6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킬로미터당 총 550원 준 꼴이 되는데, 만약 거리 산정 고정수당으로 킬로미터당 똑같이 500원 준다고 하면 5, 20에서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1100만 원 차이는 마이너스 100만 원 차이입니다. 반면에 C라고 하는 영업사원은 3만 킬로를 타요. 그러면 총변동비가 3km당 300원 하면 3, 3, 900만 원에다가 고정비용 500만 원. 고정비용 500만 원은 이제 그런 개념이 자동차가 거기다가 무슨 뭐 엔진 오일도 갈고 톨비도 들어가고 자동차를 사면 뭐가 들어가요? 무슨 비용이 빠져요? 자동차를 사면 뭐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얘기해서 자동차를 사는 순간에 뭐가 매번 월만큼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회계학 배운 사람이 감가상각비란 말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전민영 도대체 어떻게 회계에 족을 하고 있냐? 응? 여기 고정비용은 내가 자동차를 타는 순간에 5천만 원짜리 타다 하면은 이게 10년 쓸 수 있다 하면은 1년에 얼마씩 발생해요? 500만 원씩 발생하는 거죠. 5천만 원 샀지만 하시는 5천만 원, 500만 원씩 내가 수익이 되어야 그런 거니까 고정비용하고 그런 감가상각 이런 거 고려하는 거예요. 이해가야 할까요? 감가 다시 없어요? 그래서 9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은 1,400만 원이고 1,400만 원을 3만 킬로 나누면 467원이 되는 거고, 만약 거리 산정 고정수당으로 하면 킬로미터당 500원으로 하면 5, 35, 1,1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 2,100만 원 차이는 플러스 200만 원. 이게 이제 거리 산정 고정수당 제도와 관련된 예시고요. 두 번째 편은 변동수당 제도를 하는 경우예요. 변동수당 제도는 영업사원 A가 1년간 주행거리가 10,000km인데 총 변동비용은 킬로미터당 300원 줘서 300 곱하기 만에서 300만 원, 고정비용 500만 원 똑같이 줘서 그러면 총 비용 800만 원이죠. 근데 이제 500원씩으로 계산하면 변동수당은 500만 원이 되어서 800만 원 차이하고 마이너스 300만 원. 2만 킬로인 경우는 총변동비용 600만 원이고 고정비용 500에서 2,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변동수당 즉 800만 원이 된 이유는 아래 보세요. 아래 그 변동수당 각 주사항에 보면은 10,000km까지는 500원이고 10,000km 넘는 것은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0km까지는 500원이니까 500만 원 플러스 또 10,000km를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300만 원, 800만 원인 거예요. C 영업사원은 3만 킬로니까 뭐 앞에는 똑같고 변동수당은 10,000km까지 얼마나 했을까요? 5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곱하기 300만 원, 2, 3은 600만 원, 900만 원 더하기 600만 원에서 1,100만 원, 1,100만 원하고 2,100만 원 차이가 마이너스 3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변동수당 제도와 거리 산정 고정수당 제도의 차이점이에요. 그다음에 접대비라는 게 영업경비 쓰는 거. 접대비. 영업경비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접대비인데, 접대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손금 산입 한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얼마까지 적법하게 비용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손금 산입 한도인데,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보면 연간 1,200만 원을 해주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1,800만 원 해준다. 수익 금액이 100억 이하인 경우는 여기 수익 금액은 매출액으로 그냥 봅시다. 매출액 곱하기 0.2%만큼이고요.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2천만 원 더하기 100억 초과하는 금액에다가 0.1을 곱하고, 수익 금액이 500억 이상인 경우는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가고 500억 초과금에 대해서 0.03 곱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 규모가 700억인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700억인 경우가 가장 아래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니까 1,800만 원 더하기 6천만 원 그냥 들어가고 500억, 700억 사이 차이가 200억, 200억에다가 0.03을 곱해서
8,400만 원까지 적대비를 쓴 걸로 비용 처리를 해준다.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 나중에 세금을 이만큼은 내야 됩니다. 숙박비는 늘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서 기한을 작성할 때 숙박비 얼마까지 결제해 준다는 걸 결제해서 별도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식사비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식사비라는 말을 써요. 적대비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거고. 통신비 경우는 법인 소유의 휴대폰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야, 법인에서 휴대폰을 다 주어가지고 영업 용어로는 이 휴대폰만 써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월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한도를 주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 뭐 핸드폰 10만 원만 주면 자기 핸드폰 데이터로 무한정 쓸 수 있으니까 그 최대 지원비 측정해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이죠. 여러분들은 대개 한 3만 원 쓰나요? 핸드폰 얼마 써요? 10만 원. 나는 핸드폰 그냥 집에 인터넷 컴퓨터 다 연결해서 쓰면 한 달에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전화 와가지고 LG 플러스 무슨 회사인데 라우터를 나한테 보내주겠다고 얼마 이상 쓰기 때문에 라우터가 뭐예요? 이게 와이파이 안 되는 곳에서 쓸 수 있는 장치인가요? 그걸 보내주겠다고 나한테 주소를 얘기를 하겠어. 자꾸 물어봐요. 뭐 얼마를 쓰냐 어쩌고 해서 뭐가 몰라가지고 지금 한 얘기를 내 핸드폰에다가 메시지를 넣어라. 근데 읽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데 메시지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하도 뭐 전화로 뭐 지나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겠고 뭐 그냥 아무 비용 없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또 비용 청구해서 혼돈스럽잖아. 세상 살기가.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일단 거부하는 게 좋고 또 한 번 견제하려고 하면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고. 여타 영업경비 관련해서 교육훈련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영업사원들이 직장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 요새는 주로 우리가 현금 쓰게 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 해서 경비 부풀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접대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우리가 뭐 술집을 가서 밥을 먹고 또 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이런 것들을 참 접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접대비 카드를 뭐 50만 원까지 쓰라고 하니까 뭐 분할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술 먹는 거 그다음에 골프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집으로 초대한다거나 문화 공연을 관람한다거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 등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나중까지 좋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접대 방법 중 하나다. 영업사원들이 출장이 잦은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여행 담당자를 두거나 혹은 내부 회사한테 영업 여행사 이런 것들을 대리점을 두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어떤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한 대로